사는 게 예측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보고 내 한정적인 뭐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를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는데 그 중간도 있거든요. 제 삶 같은 경우도 그 중간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어딘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연속적인 단계에 있는 거를 마치 이진법, 그러니까 0과 1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딱 부러지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과, 이과 선택 같은 경우도 문과, 이과 고민할 게 없이 이과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가 애를 한번 담궈보는 거죠. 이렇게 담궈봤더니 색이 안 들어. 얘는 아닌가 보다. 이러고 빼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넣었다 빼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솔직히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애들도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좀 준비해보자 그러면 코딱지 파면서 막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 시험 이 정도 보면 잘 본 거잖아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나 좀 살려줘. 나 이거 잘하고 싶어. 막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개그죠, 개그. 지금도 이제 고1이 되면 자기의 생기부에 자기의 진로를 얘기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고등학교 1학년의 이 뇌빈 애들이 무슨 진로를 파악하고요. 어머님들도 아직 뭔가를 많이 시도도 못 해봤어요. 하도 지랄을 해서 애들이.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쓰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과이과 바꾸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가는 게 문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의 또 애청자님이시죠. 네, 이꼬양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진로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는 천문학을 전공하고 싶어 해요. 현실판으로는 쉬운 선택은 아니라서 천문학 항공, 우주는 대학 네이밍이 중요한 듯한데 화학에도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 화학공학으로도 생각해보자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민이 천체 쪽으로 1학년 때 생기부를 꾸려나간다 했을 때 차후 노선 변경을 하면 생기부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천체 관련해서 화학, 물리로도 엮어놔야 할 것 같은데 잘 될지 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구과학으로 갔다 화학 물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돌릴 때 대학 시선은 어떨까요? 목표 대학은 서울대입니다. 아이가 물리학원, 화학원은 거부감 없이 적성에 잘 맞을 듯 싶어요. 또래에 비해 평타 이상은 하는 듯 해요. 전문적인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학에서 노선 변경은 어떤 시선인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지학 말고도 물리, 화학 쪽으로도 활동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천체화학, 물리학 이런 식이라도요. 질문이 참 애매한 듯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 놔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조차 명확하지 못한 듯 합니다. 저조차도 불확실해서 그런 듯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이제 천체 그러니까 뭐 이름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이가 이제 천문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혹시 천문대 같은 거 활동했었나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저렇게 천문학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아직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자기의 미래를 설계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이 SNS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좀 좁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잘 몰라서 그 직업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적성에 안 맞는데도 꾸준하게 해서 장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애들 적성하고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꾸준히만 해도 적성에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또 SNS라 정보망이 발달하니까 또 어렸을 때 천문대 활동을 많이 한 애들이 천문학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항공우주랑 천문학은 정말로 다른 거예요. 어머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서울대 항공우주 쪽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리하고 화학, 생명과학을 하셔야 됩니다. 지구과학도 하면 좋긴 한데 지구과학이 얘가 생각하는 그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우주라는 거는 우주선이 발사되고
되고 태양계나 아니면 다른 우주들을 관측하는 과정들이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는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케플러의 법칙이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각각을 연산하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애들 중에 생명공학 하겠다 또는 천문학 하겠다, 그래서 지구과학하고 생명으로 쫙 깔고 와요. 물리를 애들이 조금 적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9등급 체제 안에서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화학 생명 또는 화학 지구과학, 생명 지구과학만 하고 온 애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학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자율전공 되게 많이 뽑던데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겁니다. 자율전공의 핵심과 비슷한 과를 넣어놔요. 그 안에서 나중에 성적순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나머지 보면 그냥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에 보면은 좀 괜찮은 과자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애매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공에 애매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따지게 돼요. 의대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용이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탑 클래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한테 너네 미용하지 말고 응기술 가, 그러면 저라도 잘 안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대가 먼저 빵 질러놓은 게 난 40% 볼 거야. 그리고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통합과 통합사회 포함해서 올 1등급이 수능에서 나와야 돼요.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능도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올 1등급이 솔직히 말해서 전체 4% 안에서 다시 몇 %로 확장됐죠, 지금? 그렇죠. 10%대로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내신에서든 아니면 수능에서든. 우선은 수능 점수로 정시에 뽑았더라도 나중에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물리학이나 화학에 대한 활동이 많은 애들이 훨씬 더 선택지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생명이나 지구과학, 자긴 생명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와요.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매치될 가능성이 없거나, 이렇게 미리 너무 한쪽 방향으로 정해갖고 거기다 대고 저는 생명공학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박아갖고 와버리면, 이렇게 하면 생기부가 뜻대로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어머니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어머니들의 완벽한 계획에는 뭐가 빠져있냐, 아이의 사춘기와 아이의 객관적인 평가가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아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그건 지금 판단했을 때잖아요. 나중에 평가 기준이 달라질 때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가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도 감안해서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생명지구과학으로 뭐 동아리 활동해놓고 몰빵해놓고, 지구과학으로 천문학 관련된 천문대 왔다 갔다 해놓고, 나중에는 다 써놔. 뭐 실험도 막 그런 거 생기부에 더 적을 만한 거 다 찾아서 해놔요. 비슷해요. 항상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 생명 같은 경우는 DNA 추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교과 안에 나오니까. 근데 핵심은 자칫 잘못해서 얘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요, 어디로 진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 잘라먹는다는 거예요. 생기부에 저는 천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정해 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화학만 또 해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화학만 해야 되느냐. 어머니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혹시나 화학공학으로 자격증 따신 분들 있으면 꼭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모든 공학의 마스터 키는요, 수학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해놨을 때 선택지가 5배 이상 늘어요. 근데 물리학을 하면 또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서 물어볼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계획대로 했을 때는 어머니, 이 계획은 조금 뭔가 위험성이 굉장히 큰 계획이에요. 어머니도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거야. 첫 번째 보세요. 천문학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여기가 직업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문학을 한다고 지구과학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화학과를 하는데 왜 물리학을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화학공학과를 가려면 물리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오비탈하고요, 에너지 주니 파트가 물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거랑 현재 직업군하고 완전히 배워야 될 학문이 달라요. 어떤 분은 또 여기다가 뭐라고 남길 거냐면, 내가 공학 쪽 가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소용이 없다더라.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집에서 어머님들이 나 먹은 게 없는데 살이 찌네 라고 했는데 화면 돌려보시면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것뿐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지,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기능은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학에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걸 지금 문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이걸 볼 거라고요. 물리학이 그래도 2등급까지는 들어갔느냐 라고 하면 인서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등급이 지금 34% 정도 되거든요. 2등까지 들어갔어도 이 생기부에 있는 역량 자체가 좀 다르게 포함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활동도 물리화학에 맞춰서 해놓는 게 좋고요. 항공우주공학 쪽으로 맞추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면 항공우주공학이요, 광범위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온 모든 발명품들이 현재 생활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공학이나 생활에서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저렇게 지엽적인 어떤 작은 전공을 선택한다는 건 낭만 있는 친구인 건 맞는데, 이 낭만과 아이의 현재 상황과 자신의 꿈과 정확하게 매치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리학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취업이 잘 되는 게 목적이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게 목적이라면 꿈도 제발 물리학에 관련된 꿈들을 꺼주시면 굉장히 좋다. 선택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영어는 싫든 좋든 꼭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수십 년 전에는 영어가 오히려 필수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물리학이 필수입니다. 내가 물리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못하면 어떡하냐고 자꾸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노력이라도 좀 해보고 미리 선행이라도 꼼꼼하게 해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고1 때부터 아예 지엽적으로 자기 전공을 딱 정해버리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공학의 핵심은 물리 그리고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뭐 이런 걸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1년 반입니다. 1년 반. 1년 반 동안 이 물리화학 그리고 생명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구과학도 할 수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선 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포괄적인 진로를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럼 노선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노선을 더 뚜렷하게 하는 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의 어떤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스타트하지 마시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스타트하셨다가 점차 줄여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이뻐요.